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교와 통일 분야, 국방까지 취재하고 있는 노지원 기자 나와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통일외교팀 노지원 기자입니다. 굉장히 취재 범위가 넓어요. 네. 예, 에스퍼 장관 한국에 도착했습니까? 아직 도착 전이고요. 예.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은 오늘 8일이죠. 예. 저녁쯤에 오산 공군기지로 입국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그럼 별다른 네. 일정이 없고 내일 이제 네. 국방 외교장관 면담이 있나요? 네, 아마 오늘은 좀 저녁이 늦어서 예.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9일이죠. 오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국방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의전 행사를 하고 곧바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게 되고요. 예. 이때 두 장관의 그 머리 발언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라서 예. 독자 여러분들도 한겨레 한이.co.kr을 잘 보고 계시면 금방 기사가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속보를 내일 직접 쓰실 건가 보죠? 그거는 내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들이 만나는데 네. 미리 의제가 공개가 됐습니까? 일정에서 아직 하나 빠뜨렸는데요. 네. 이 두 장관이 오찬을 한 다음에 에스퍼 장관이 청와대로 이동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합니다. 예, 접견을 하는 그것도 거겠죠? 조금 예. 네, 접견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거든요. 정의용 네. 안보실장도 만날 예정이고. 정영 실장이 배석을 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네. 그것도 내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다시 의제 얘기로 돌아가죠. 네. 국방장관들끼리 만나면 먼저 네. 이제 모두 발언, 머리 발언을 하고 그리고 네.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텐데 보통 그런 만남 전에는 우리 이런 얘기 합시다라고 서로 조율을 좀 하잖아요. 공개가 네네. 된 게 있습니까? 이런 면담 내용은 사전에 전혀 공개를 해주지 않고요. 예. 그냥 이제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서 예. 그 예상되는 의제를 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노지용 네. 기자가 예상하는 의제는 어떤 건가요? 일단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이 최근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당연히 공유하고 예.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나눌 걸로 보이고 예. 또 지금 5일부터 20일까지 한미가 같이 연합훈련을 진행 중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핵심 의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예. 상당히 크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예. 외에 호르무즈 해협에 그 한국군을 파병하는 문제라든지 예. 지소미아죠.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가장 관심을 많이 끌 만한 건 아무래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네.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장관 회담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이 문제가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달이죠, 25일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방한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전화 연결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볼턴 보좌관이 그 당시에 우리 예.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을 만나서 예.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기존보다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예. 실제로 심지어 어제죠. 7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또 하나 날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한국이 엄청 부유한 나라다 그러면 예. 나라라고 하면서 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런 협상이 실제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예. 외교적으로 결례라고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독특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외교부는 아직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고 대표팀도 꾸려지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가 다 그 에스퍼 장관이 가서 또 방위비 문제를 열심히 한국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 교환 정도 한 걸 가지고 합의했다 이렇게 좀 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네, 협상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예.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한국이 더 방위비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이 에스퍼 장관도 와서 우리 예. 정부에 설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의제들도 이야기하겠지만요. 네. 방안에 앞서서 몽골도 갔지만 그 전에 일본을 갔잖아요. 네네. 일본에서 지소미아 얘기, 한일 네네. 군사안보 정보 협정, 예, 네. 그 얘기도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까요?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이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서 예, 그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소미아가 미국, 일본, 한국이 공동 방위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한일 정부가 갈등을 해결해서 예, 우리가 한미일이 북한 중국 문제에 집중하자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재연장하고 싶어 하는 입장인데 예, 실제로 재연장을 할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는 입장은 저희 한국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상 우리 정부한테 그러니까 예. 재연장 여부를 할지 말지 예. 고민하고 있는 우리 정부한테 오히려 더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볼 수도 어떻게 보면 있고요. 그러니까 내일도 일본한테 이런 얘기를 문제가, 하지만 한국 들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제 생각입니다만 예, 네, 아마 내일도 어쨌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지금 한국 정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한테 너네 이거 한미일 핵심인데 예. 좀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방장관이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한일 간의 갈등 이게 우리가 네. 촉발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지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가지고 올 일종의 안보 청구서 관련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병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노지원 기자랑 얘기했던 거에 더 이어서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시점에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거죠? 왜 이 시점이냐 그거는 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방장관한테. 근데 어쨌건 이게 애초에는 네. 뭐 약간 신임 인사차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6월 23일 날 미국 상원 인준을 통과했거든요, 에스퍼 예.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동맹국 예. 그리고는 이제 뭐 우호 국가 이런 네. 데서 한 번씩 하면서 인사도 하고 뭐 같이 이제 현안도 공유하고 뭐 예.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왔는데 뭐 보니까 또 마침 여러 가지 네. 현안들이 줄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또 아무리 인사차 예. 왔지만 그 얘기 안 할 수 없고 예. 또 뭐 어차피 뭐 이 문제 꺼낼 거니까 온 예. 김에 또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예. 우리 뭐 기자께서도 뭐 안보 청구서라고 예. 하셨는데 아마 이제 그런 거 들고 와서 이제 뭐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 노지원 기자랑도 얘기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그게 가장 그 관심이 관심이 되는데 돈 얘기니까. 작년에 제가 청와대 올해였죠. 올해 초에 있을 때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것 때문에 굉장히 취재하는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 이런 게 다 좀 선수를 치고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딱 네. 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퍼 국방장관이 딱 예. 한국에 오기 직전에 예. 딱 시점 맞춰서 이제 그걸 띄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 이번에 이제 올 2월 달에 예. 합의된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도 그 직전에 뭐 본인의 의도 예. 구체적으로 뭐 현재보다 한 1.5배는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또 압박도 예. 하고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뭐 우연히 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예. 어떻게 보면 뭐 감각적 동물적 감각 뭐 하여튼 치밀한 계산 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거 관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슬쩍 그렇게 하는 거죠. 올해 방위비가 약 1조 400억 원 정도 되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언론의 전망 기사들 보면 그 액수가 이 폭이 너무 넓어요. 조금 인상될 거다부터 1.5배부터 5조, 6조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예, 예. 미국이 어느 정도 요구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이제 잘 모르죠. 모르는데 엄청 요구할 걸로 이제 생각이 일단은 돼요. 세게 지르고. 세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게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안보 무임승차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건 네. 뭐 우리뿐이 아니고 뭐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유럽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유럽 같은 데도 뭐 그런 압력에 못 이겨서 예. 그 자기들 자국 국방비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비용 이런 거 증가하기로 또 증액하기로 또 약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연장선인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지금 나온 거는 얼마 전에 나온 거는 이제 그 5배 요구한다. 우리 현재보다 5배. 5배를 요구한다라는 게 이제 예. 아사히 신문에서도 일본의 언론에서도 나왔고 국내 예. 언론에서도 이제 비슷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5배면 예. 우리가 지금 내는 게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예. 그 주둔비의 절반 50% 정도를 한국이 분담한다. 기여하고 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5배면 미국이 여기 와서 주둔 비용보다도 더 많이 달라 이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너무 좀- 미국이 부담하는 50%까지 우리가 부담한다고 해도 하더라도 그보다 2조 원 선인데. 그렇죠. 그거보다도 더 많이 이제 예. 달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거는 사실 이것도 한 올해 한 3월 달인가 미국 언론에 나온 건데 그때는 이제 주둔 비용 플러스 50% 안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주둔 비용이 우리가 50%를 이제 주둔 비용이 50%를 내고 있으니까 곱하기 3인 거죠. 아하. 그렇죠. 그건 3조 예. 원 조금 넘는 비용 정도 요구한다 이런 건데 그런 건 다 그것도- 지금 전망인 거죠. 그렇죠. 구상 예. 그 당시 이제 미국 언론은 뭐 이제 자기들이 취재해서 직접 이제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다 예. 뭐 이런 취지로 썼는데 어쨌든 예. 구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제 예. 미국 쪽에서 일부러 이렇게 흘리는 거일 수도 있고 애드벌룬으로 예.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할 건지 얼마나 요구할 건지를 지금 리뷰를 하고 있어요. 예. 쭉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미국에서 예. 자체 내에서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예. 그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하나 전 세계적으로 예. 통용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에 따라서 요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기본 미국의 기본 예. 발상입니다. 원래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나라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예. 단위로 했던 거를 예. 1년으로 줄였던 이유도 예. 1년간 임시 일단 하고 예. 그 사이에 예. 리뷰를 맞춰서 그걸로 다시 협상을 다시 하겠다라는 게 제시하겠다. 예, 그 기본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리뷰를 해봐야 될 테고 어떻게 보시기에 이런 질문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아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미 그 분담금이 남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자 놀이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그거는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이자놀이 했던 거는 예. 이제 평택의 미군 기지를 이제 건설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예. 들어갈 돈을 미리 거기다가 아. 이제 얘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땡겨서 예. 거기다 음. 투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건설이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임시 이제 했던 거고요. 예. 그거 말고도 예. 그 우리 이제 시민단체 중에 평통사라고 있습니다. 평화와 예.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제 거기가 굉장히 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예. 계속 천착을 해왔는데요. 네. 이분들이 낸 자료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은 아니고 한 작년인가 아마 이 예. 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때 보면 방위비 분담금이 매년 총액의 한 10%에서 20% 정도가 완전 예. 소진이 안 돼서 아. 매달 그 미집행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 해로 2월이 2월이 된다는 되는 거죠? 거죠. 원래 그게 국가재정법에는 그냥 자동 이월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그거는 시기에서는. 원래 국고로 네, 국고로 귀속돼서 예. 다시 뭐 해야 되는데 예. 이건 그게 그 규정을 안 받고 이제 그냥 2월이 돼서 2017년 예. 12월 말 기준으로 그 액수가 예. 1조 7천억, 1조 정도, 아하. 1조 정도
된다고. 2월 된 예, 것들이 2월 된 계속 좀 것들이, 쌓여가지고. 쌓여가지고 그렇게 한 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 그런 걸 지금도 분담금이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제 사정을 들어 그쪽 사정을 이제 국방부나 이제 미국 예. 쪽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고 예. 이게 이제 건설하려고 예를 들면 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되게 예. 이제 뭘 군사 시설 건설 뭐 이런 건데 이런 게 단연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하다 보면 이제 2월 되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예. 이게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 그거는 이제 또 그렇게 들어오면 또 그럴 듯해요. 근데 예. 이게 이제 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평택 기지가 거의 건설이 완료가 됐어요. 예.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제 평택 기지 이전 사업이 한 예. 80% 정도 좀 예. 늦었지만 계속 지금 지척되고 있는데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2, 3년 안에 이제 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동안은 평택 기지에 계속 이제 투자해서 새로운 건설 군사 건설도 하고 뭐 이런 예.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게 완료가 되면 사실 쓸 비용이 이제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예. 이제 그때 한참 막 건설할 때보다는 줄지 그렇겠네요. 않겠습니까? 줄어들겠네요. 당연히.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예. 증액보다는 예. 감액의 요인이 더 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예. 아마 계산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협상단이 꾸려지면 사실 협상은 서로 안을 내놓고 이견을 줄이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예. 지금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직 끝났는지 예. 그래도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밝히질 않으니까 공개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아마 대충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고. 저번에 뭐 우연히 뭐 정부 쪽 인사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예. 아마 늦어도 예. 내년 초에는 그걸 완성이 될 거다. 늦어도니까 이제 그 이전에 아마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 뭐 대충의 이제 틀이 윤곽은 아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예. 트윗에다가 뭐 협상 합의했다 뭐 이런 것도 시작됐고 뭐 이런 것도 아마 그거 틀 대충 만들었고 뭐 예.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 이제 그 틀을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주한미군이 비용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주둔 비용. 예. 우리 이제 미국 표현을 쓰면 비인적 주둔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적 비용. 그러니까 인적 비용은 인건비고 인건비, 비인적 그렇죠. 비용은 인건비 뭐 그 사람들 숙소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숙소, 예. 군사 시설, 예. 그다음에 군사 훈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이제 비인적 비용이고 예. 그다음에 인적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 방위비 협상의 기준은 이 비인적 비용, 예. 한국 주한미군이 쓰는 비인적 비용, 예. 비인적 주둔 비용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이걸 해서 이제 협상에서 항상 얘기를 했는데 예. 트럼프가 이제 새로운 기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이제 인적 기준까지 포함할 수 있고 예. 아마 기준이 그런 추정입니다. 이거 전부. 그 다음에 그동안 인적 비용은 아니었는데 그렇지, 안 이번에 했죠. 예, 예. 새로 추가를 할 수 있다는 할 수 거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군이 그걸 안 했던 이유는 예. 인적 비용까지 하면 진짜 용병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미군 돈 주고 돈 주고 하는 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거 해도 그거는 미군의 자존심하고 예. 관계된 거니까 예. 그거는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 생각 할 수 있겠네요. 근데 트럼프 예.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아지면 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서 그 나라 지켜주니까 예. 당신들이 인건비도 줘라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예. 이 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한 미군 예. 주둔과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체결된 그 방위비 협상 때도 네. 미군이 그 용어를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예.
작전 비용이라고 해서 작전 비용, 훈련 예. 비용인가요? 그럼 아니면 작전 지원, 아, 작전 지원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예. 그것도 좀 달라요. 그 작전 지원 항목이라는 게 뭐냐면 예. 옛날에 이제 그 옛날이 아니고 이제 한 2, 3년 전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고 막 네. 한참 할 때 안보 불안이 고조되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죠 주로. 그때 이제 많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그 미국의 이제 전략 무기 예. 보통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 네. 그다음에 뭐 B-52,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좀 비싼 무기들, 뭔가 네. 이제 전략적 무기들을 한반도에 이제 한반도 주변에 정찰기도 한번 이렇게 한번 쑥 돌고 하고, 가고. 그다음에 핵 잠수함도 한번 오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력 과시를 하잖아요. 그 다 돈이거든요. 한번 오려면. 근데 그런 거 기동 비용까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게 이제 그 이름하면 작전 네. 지원 항목이라는 이름하에 그걸 달라고 했던 건데 우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걸.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취지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건데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취재했는데 아마 그 문제 다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주한미군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군의 역할이라는 게 네. 주한미군 지금 28,500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양반 그 병력만 한국 방위에 동원되는 게 아니고 유사시에는 이제 네. 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그다음에 네, 그 이외에 이제 뭐 이런 쪽의 병력들이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미군 쪽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병력들도 결국 한국 방위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유지 비용이라도 뭐 좀 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예, 그 모델은 나오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한번 좀 따져봐야 그러니까 될 것 그래서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예. 이게 액수가 예. 우리가 몇 배- 생각하는 거 이상의 이제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러면 그 모델 나오면 감행 요인도 좀 따져 보아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택 기지는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되면서 한미 군사 훈련도 많이 축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 다 감행 요인이다. 이렇게 협상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좀 피곤해요.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자꾸 오는 것 같은데 원래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올 2월 달에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내년 거를 바로 또 협상에 다시 들어가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예. 예. 근데 이제 서로 합의하에 1년 예. 정도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마 1년은 연장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하려면 지금부터 협상 지금 이미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시간이.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어쩌면 한 해 정도는 더 이게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그래도 뭐 어쨌건 이제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때는 아마 1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아마 3년 5년 이렇게 장기로 할 가능성도 있고 그때는 아마 새로운 모델이 이제 만들어서 예. 거기에 따라서 할 테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올해 방위비 협상할 때 제가 기억나는 건 서로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1조를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고 미국은 무조건 10억 달러를 넘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합의를 한 게 기간이 당겨져 버리고 1조 400억 그런 원 식으로 정도 뭐, 예, 이렇게 예, 합의가 됐던 예, 거죠. 약간 임시성이 있었던 거죠. 예, 그때. 예, 알겠습니다. 방위비 액수를 이번에 딱 국방장관이 가지고 올까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거. 그렇지는 않을 것 그러지는 같죠.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장관이 얘기하기에는 좀 예, 모양 빠지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소미아 얘기도 아까 좀 했었는데 이 에스퍼 장관이 우리한테도 지소미아 연장하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당연히 한다고 봐야죠. 예. 이거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 예, 뭐 동북아 패권 전략하고 예. 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여서 예. 아마 미국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한일 간 무역 전쟁이 벌어진 그렇죠. 상황인데. 근데 이제 예. 잠깐 얘기를 하면 이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소미아가 1년 단위로 연장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이제 그 협상 기한 만료 90일 전에 예,
이제 연장을 안 하겠다라고 예. 통보를 하면 이제 파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달 28일 정도 그렇죠. 된다면서요. 28일 날 예. 된다 그게. 그래서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며칠 안 남, 한 20일이 조금 안 남았죠. 예. 15일 3주 가량 남았네요. 이제 한번 뭐 좀 상황 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예. 검토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근데 뭐 봐서 이거는 거부할 수도 있고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뭘 파기하게 되면 일단 예. 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미국한테도 그렇고 뭐 일본에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다만 이거를 이게 우리가 파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게 예. 일본이 우리한테 무역 보복을 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죠. 안보상의 예.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보상의 이유, 그러니까 안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일본의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애들하고 예. 군사 비밀을 교환한다? 예. 그 좀 논리적으로 많이 안 맞죠, 말이 안 그죠? 되죠. 예, 그러니까 예. 당연히 예. 그 논리에 따라서 파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지소미아 예.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일본이 스스로 제공을 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좀 좀 가볍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죠. 그래서 근데 이 관련해서 두 가지 양론이 있던데 일단 우리가 그 일본과 군사 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면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거기서 주고받는 그 군사 정보가 그닥 고급 정보가 아니고 미국하고 정보 교류를 하고 있으면 사실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담당자가 되는데 예. 이거는 그 어떤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냐도 예.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자가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예. 들어보면 그 일본이 나름 뭐 예. 위성도 있고 위성 정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예. 우리가 좀 물론 이제 미국 정보가 훨씬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도 그에 못지않은 정보가 있으니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대부분의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서 주고받는 정보라는 게 이제 북한의 이제 핵과 그렇겠죠. 미사일 정보가 대부분인데 예. 군사정보라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거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 그 정보라는 게 한국이 더 훨씬 유리하다. 가깝기 때문에 이게 특히 최근에 뭐 이스칸데르 급 미사일을 쏜다고 그건 고도가 낮거든요. 예. 그 일본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어허. 레이더로. 예. 왜냐하면 레이더라는 이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예. 저 멀리 있으면은 레이더는 직진을 하거든요. 안 보이 이게 일정 고도 이상은 높으면 떠야 보이는데 보이지. 낮으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전과 달리 좀 자꾸 논란을 빚고 이런 예. 게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게 이게 낮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예. 좀 적게 보인단 말입니다. 아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는 이제 어쩌면 아예 안 보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가기 결정하는 날 예. 그날 일본이 우리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요청을 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보보호 협정에 따라서. 일단 협정이 유지되고 예,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그건 사실은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기 싫으면 보호 협정에는 의무적으로 뭘 줘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어쨌건 줬습니다. 근데 예.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일본이 우리보다 정보가 적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고 예. 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따라서 정보 교류를 요청한 쪽은 거의 대부분 일본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예. 우리가 요청한 건 뭐 거의 예. 없고 일본에서 이제 요청을 했다. 이런 걸 보면 예. 그게 그렇게 필요할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근데 예. 이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은 조금 다르죠. 예. 이게 한미일 안보 협력 이게 이제 있어야 북한도 상대하고 더 나가서 중국도 견제하고 뭐 이런 예. 건데 안보 협력, 군사 협력의 기초는 사실 정보 교육. 그렇겠죠. 예.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입니다. 예. 예.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지금 뭐 협력할 것도 없는 거죠. 그게 대가 예. 그 위에부터 쌓는 거죠. 그 위에. 예.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이제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예. 거죠. 그런 상황인 예. 거죠. 짚어야 될 게 많아서 안보 청구소 다른 항목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예. 그쪽에 미국이 이번에 파병 요청을 할까요? 왜 이 지역에 파병 요구를 하는 거죠? 파병 요청을 한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실제 했고 이번에 에스퍼 장관이 와서도 또 다시 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예. 아마 이제 그 주무부서는 국무부일 겁니다. 국무부. 예. 국무부 쪽에 왜냐면 외교창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렇더라도 창구는 외교부가 되겠네요. 그럴 겁니다. 예. 근데 그래도 어쨌건 이제 국방장관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이제 예. 페르시아만에 있는 건데 그 폭이 제일 작은 데가 한 30km, 40km 된다고 그래요. 예. 곧 지나가는 데를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특정한 적대 세력이 장악해서 예. 못 지나가게 하면 못 지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5분의 1. 5분의 1. 예. 예. 우리나라 원유에 우리나라로 오는 원유의 80%가 다 예. 거기서 온다고 합니다. 그 거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실 중요하죠. 전 세계에서도 중요. 거기가 아마 막히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예. 오일 쇼크 비슷한 게 올 수도 있고 대란이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 미국 애들이 이제 파병을 요구하는 건데 예. 사실은 오늘 뭐 아침에 이제 잠깐 이란 대사하고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얘기했는데 예. 이란 대사 분 말씀은 이제 예. 이건 이란은 뭐 전쟁을 할 의도가 없고 예. 예. 지금 미국하고 좀 예.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항공모함도 보냈고 그다음에 예. B-52도 보냈고 했죠. 그다음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할 의도도 없다 이런 예.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미국이 했어요. 왜 그쪽 지역에 왜 자꾸 파병을 군사적 요구하는지. 긴장을 높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거는 아마도 파병을 요청해서 예. 뭔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취지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도가 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란 대사가 한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란 대사 얘기가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란은 전쟁하고 싶지 않다. 미국하고도 전쟁하고 싶지 않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주변은 예. 그 나라의 주변,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 예. 주변은 주변 국가들이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거다. 그게 국제 룰이다. 예.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개입할 이유가 없고 예. 당연히 우리는 그 개입을 어느 나라라도 반대한다. 그러니까 한국도 안 왔으면 좋겠다. 예. 이게 이제 이란 쪽 얘기예요. 근데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은 예.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정경두 국방장관이나 예. 호르무즈 파병에 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요? 그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실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우리나라 이제 유조선 네. 이게 80%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유의 80%가 다 거기를 통과하니까 예.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 핵심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네. 그건. 그러니까 만일 뭐 이건 만일의 경우라는 거 있을 수 있는데 만일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예. 우리 경제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예. 대한 우려가 한 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죠. 예. 우리 이제 동맹이고 그리고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너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여서 그런 거를 두루 이제 생각해서 아마 이제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정부의 그런 태도는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방식이 미국과 가까운 나라 우호국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보면 미국 주도의 어떤 연합 함대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됐다 나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나라들도 있던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건가요? 미국 쪽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예, 또 유럽의 뭐 독일 같은데 아마 프랑스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예. 정확치가 않는데 불참을 선언했거든요. 일본도 일본은 예. 이제 그 자기들은 호르무즈 바깥에서 뭐 지원 정도 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뭐 미국이 요구한다고 덥석 갈 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상황을 봐서 이게 이제 국제 여론이나 이런 것도 같이 봐가면서 이제 예. 우리가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된다, 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도 예. 뭐 이렇게 섣부르게 지금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슬기롭게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이게 나중에 국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청해 부대를 그쪽으로 옮기는 건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파병이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서 파병 동의를 예. 해야 된다. 그런 논란이 주장.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분도.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하나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한반도 프로세스하고 좀 반하는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아, 이쪽에 좀 배치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예.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는 그 얘기는 빠진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아마 이게 약간 저 배경을 잠깐 설명을 예. 어차피 저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예. 그 미국하고 소련 시절에 예, 1986년인가 7년, 예. 정확히 80년대 같은 말에 이제 냉전 말기에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 시절이죠. 그때 이제 전략무기 감축 협상하고 뭐 그럴 예, 때. 예, 그때 예. 이제 사인한 게 예. 체결한 게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라고 있어요. INF 조약이라고 예. 보통 하는데요. 그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예. 지상 발사 미사일은 어떤 형태의 미사일이든 배치도 개발도 뭐 실험도 예. 안 한다. 이게 예. 이제 핵심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유럽에는 예.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예. 미사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러시아를 소련이니까 네. 미군이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도 없고, 없고. 소련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 저것만 있죠. ICBM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준이 이제 5,500km거든요. 사거리. 예. 그러니까 사거리 5,500km까지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는 500km 안 나가는 거는 이제 가질 수 있어요. 한 300km 나가고 뭐 이런 거는. 그렇지만 이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술 무기, 전술 유도 무기 정도만 남겨놓고 예. 나머지는 다 없앤 거죠. 그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이 올 8월 2일 날 폐기됐어요. 미국이 파기했습니다. 예, 파기한 예. 거죠. 그 파기 예. 이유는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해서 예. 우리 몰래 그 범위 안에 드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배치했다. 예. 이걸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아니다, 사실이 예.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러시아는? 러시아 예. 지금은 러시아죠. 예. 푸틴 대통령 이제 러시아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8월 2일부로 그게 이제 파기가 됐습니다. 예. 저 어느 미국이- 한쪽이 연장을 안 하면 그것도 파기되는 거죠. 선언을 하고 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파기가 되는 거랍니다. 예.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미국이 예. 소련의 협정 위반을 제시하면서 소련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이 협정을 하지 않으면 예. 우리는 파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게 이제 6개월 지나서 게 이제 8월 8월 2일이 된 예. 겁니다. 그래서 파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이 소련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소련도 없고 미국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예. 협정이 파기가 되니까 예.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 왜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이 파기가 된 예. 배치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할래? 뭐 어떻게 할래? 뭐 아시아 뭐 하나 할래? 이제 이렇게 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한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국방장관이 뭐 예. 좀 아시아에도 배치할 계획이 있고 그 얘기했죠. 예. 그다음에 어디에 배치할지는 저기 동맹국들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뉴욕 타임스는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한국과 일본을 꼽았어요. 예. 보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 예,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아마 국방부에도 아마 그래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이 없어요. 현재 없는 현재 상태입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 일단 그 배치하려면. 예. 그러려면 어쨌건 뭐 아무리 미국이 군사 기술이 좋아도 연구도 해야 되고 예? 그 미사일에다가 어떤 성능을 넣을지도 예. 협의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생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배치해야 되고 예. 그 한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설령 예.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제 어려운 예, 거죠. 몇 년이 걸리는 예. 문제고 그 에스퍼 신임 장관이 아주 이 전략적 고민 끝에 아시아 동맹국 간에 배치하겠다가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아니요. 근데 아마 할 겁니다. 그건.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둘 다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 한국에 배치될 경우에는 과거에 사드하고는 수준이 다른 문제 수준이 아닙니까? 다르죠. 이게 공격 무기잖아요. 중국과 그렇죠. 러시아를 예, 예. 공격할 수 있는 예. 무기인데 그걸 한국 땅에 배치를 한다. 예. 그거는 좀 예. 다르죠. 이제 아까 이제 한국이나 일본인 등 포함해서 아시아에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이 예. 문제는 예. 당연히 배치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게 아까 얘기한 소련과 맺었던 예. INF. 중거리 INF 조약을 파기한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예. 중국은 그런 걸 많이 개발해서 갖고 있지 않냐? 중국은 그 조약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 미국의 그 자료를 보면 중국 미사일의 80%가 이 INF 조약에 들어가는 미사일들이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뭐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저렇게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도 너희들도 이 조약에 들어오든지 예. 아니면 파기하겠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위반한 게 있으니까 뭐 예. 잘 됐다 뭐 해서 이제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견제를 위해서 배치한다라는 게 미국의 속마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냥 던진 말은 아니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예. 그런 수준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드보다도 실제 이제 더 중요한 문제고 중국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예.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변명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예. 사드는 방어. 그렇죠. 예. 사드는 방어고 게다가 이 방어도 우리는 예. 북한 미사일만 방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뭐 그건 예. 뭐 어쨌건 간에 그런 설명은 뭐 예. 어쨌건 설명은 그렇게 막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예. 믿든 말든.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하나 더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미사일이 몇 킬로까지 나갈 수 있는 거 아세요? 지금 한 500, 800킬로, 800 정도 800킬로가 그게 됐죠. 300에 있다가 연장한 한참에 거죠. 180킬로였어요. 180이었나요? 이게 79년인가 제가 예.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79년인가에 맺었던데 그때 예. 180킬로였어요. 안 해줬어요. 예. 미국에. 그게 한미 미사일 지침 예. 그거에 의해서 제한을 뒀고 예. 그 제한을 계속 우리나라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늘려서 해서 지금 800킬로까지 온 겁니다. 한동안 300에 묶여 있었죠. 한동안 300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800으로 연장한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일 걸요. 아니요. 그 아닌가요? 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걸 했죠. 그랬군요. 예, 이명박 정부 때 했는데 예.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한번 개정을 했는데 사거리는 이제 바뀌지 않고 예. 그 탄두 중량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게 조금 이제 더 우리한테 더 자율성, 융통성을 더 주는 쪽으로 많이 돼 있죠. 그렇게 됐는데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한국 군인한테는 니들 북한을 막기 위해서는 800km 미사일이면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예. 중거리 미사일이 지금 어느 중을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예. 통상 한 2,000km 만일 들어온다, 1,000km, 2,000km 들어온다 고 그러면 그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말이 안 되잖아요. 되죠. 그죠? 예. 니네는 갖지 말고 네. 우리 거는 거기다 갖다 놓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시점이 이제 몇 년 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트럼프가 재선을 하더라도 트럼프도 없을 테고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건 뭐 가능성이 항상 있죠. 어쨌든 이거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겠네요. 아니면 그 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도를 좀 많이 내 가지고 굳이 이쪽 동북아 지역에 그런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 그런 단계로. 이거는 이제
정부가 진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것 예. 같고요. 제 생각에는 사드보다도 더 큰 예. 여러 가지 중국과의 예. 외교 관계, 예.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아주 뜨거운 현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나중에 좀 큰 현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긴장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란 대사 인터뷰 말씀하셨는데 지면에서는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음 주 수요일 정도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전문가적 식견을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